농지연금, 농지를 담보로 연금이 나온다. 그럼 주택연금하고 비슷한 건데. 만 60세인 부부가 연금 신청하게 되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볼게요. 자, 보시면 월 300만 원 나옵니다. 우와. 4억 8천에 낙찰 받는데 네. 300 나와요. 평생. 1년이면 3,600이죠. 30년 받으면 10억 정도 받는단 말이에요. 네. 내가 4억 8천에 낙찰 받은 게 2배 받는 거죠.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 또 있어요? 둘이 필지를 분할해서 각자 신청하는 겁니다. 한 사람이 200 받아요. 아까부터 그 나머지 한 사람도 200 받죠. 그래서 400을 받는 거예요. 토탈에. 매일같이 느껴지는 지식갈증 경제살롱에서 지식 한 잔 내려드리겠습니다. 같이 시간 보내고 가시죠. 어서오세요. 경제살롱의 진행자 배우 박재민입니다. 부의 경공술, 오늘도 박철호 원장님 모셔보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좀 가져오셨나요? 지난번보다 더 놀라운 일입니다. 아, 더 놀라운 일이 있나요? 네. 네네. 바로 농지연금에 대한 내용이에요. 잠깐만요. 농지연금. 네. 농지연금 이거 굉장히 생경한데 우리가 흔히 네. 얘기하는 뭐 국민연금 아니면 뭐 사학연금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연금이 있는데 네. 주택연금도 있고요. 네, 맞아요. 농지연금 이거 정확하게 네. 무슨 의미인가요? 농지를 담보로 네. 농업인들에게 제공해드리는 연금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도시민들이나 직장인분들은 사실 잘 모르시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이에 대한 홍보가 좀 많이 안 되다 보니까 그동안 많은 분들이 이제 몰랐던 내용인데 사실은 잠시 후에도 제가 얘기 드리겠지만 농지연금이 2019년도부터 네네. 가입자 수가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었어요. 아, 그래요. 네. 이게 2011년도부터 시행된 연금제도거든요. 네네네. 8년 만에 폭발적으로 증가했는데 우연인지 몰라도 제 유튜브 채널에 아, 이거를 소개를 한 때가 그때였거든요. 네네네. 대한민국 최초가 아닌가. 네. 네. 아, 그렇군요. 저희 네. 채널에 오셔가지고 그 솔찬하게 원장님 채널을 이제 간간히 홍보를 하시는데 네. 꼭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라겠고요. 네. 아니, 농지연금 네. 이게 일단은 중요한 게 농지를 담보로 연금이 나온다. 그럼 주택연금하고 비슷한 건데 비슷한 제도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지만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농지는 사실 명확하게 목적이 네. 정해져 있는 땅이잖아요. 맞아요. 이게 우리가 그냥 뭐 투자, 투기의 목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농사가 이루어져야만 하는 땅인 거죠. 맞습니다. 우리 헌법에도 네. 경자유전이라 그래서 농업에 종사할 사람들만이 농지를 소유토록 헌법에서 아예 제정을 하고 있어요. 네네네. 그런데 그걸 너무 엄격히 적용하다 보면 이제 농지가 아무래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소유도 안 하고 경작도 안 하다 보니까 맞아요. 황폐화될 수 있어서 그렇죠. 그래도 예외적으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들도 소유할 수 있도록 약간의 허용을 해주고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을 농지연금과 잘 활용하게 되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요 영상으로 어떤 투기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보다는 안 되죠. 예, 어쨌든 이제 농지라는 것은 농지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굉장히 그 규정이 엄격합니다. 아, 그럼요. 그래서 귀농 귀촌을 계획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아주 적합한 그런 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귀농을 염두에 두고 계시거나 귀농을 하실 분들 혹은 하신 분들 중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연금에 대해서 한번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서 저희 농지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투기 대상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뭐 농사 지었어요 뭐 우기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농지 갖고 있는데 농사 지었어요. 근데 가서 보면 농사 지은 흔적이 없어. 네.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농지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농지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농자, 이 경작이 이루어져야만 하는 땅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네.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면 누구나 이 연금에 가입할 수 있나요? 조건이 몇 개 더 있어요. 아, 그렇지. 자, 첫 그렇게 번째, 쉽게 할수 없지. 첫 번째는 나이 제한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만 60세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네. 그리고 농지를 소유한 사람이어야 되고 네. 소유 기간은 2년. 최소 2년 이상. 네, 뭐 예를 들어서 매매로 샀다, 경매로 낙찰받았다, 네. 바로 신청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처음에는. 요걸 2019년도에 개정한 겁니다. 아. 누구 때문인지 몰라도. 어허. 어쨌든 농지 소유하고 2년이 경과가 돼야 되고 네. 또 하나는 영농 경력이라 그래서 5년을 갖춘 사람만 신청할 수 있어요. 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군요. 예. 그 외에도 이제 불법 건축물이 있다든지 개발 계획이 있다든지 이런 거 안 되는 건데 네네네. 주요 포인트는 만 60세 농업인이 영농 경력 5년을 갖추고 2년 이상 보유한 농지에 대해서 신청하는 거예요. 아하.
이게 나이 플랜을 짜보면 만 55세부터 영농 경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죠. 최소. 그랬다가 만 58세 때 농지를 취득해요. 그럼 만 60세 딱 연금을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이런 이제 플랜으로 가시면 정확하게 만 60세부터 이제 연금을 받기 시작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최저 나이로 플랜을 짜고 시작을 한다면 55세가 가장 빨리 시작할 수 있는 나이고. 맞아요. 예. 야, 참 이게 좀 악용하는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게 법이 계속 개정돼서 네, 조건이 맞아요. 깐깐해진 네. 건데. 네. 어쨌거나 회사를 은퇴하고 귀농을 좀 한번 해보고 싶다. 한번 농촌을 전문적으로 경작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나이대가 딱 맞겠네요. 맞아요. 50대 예, 중반. 맞아요. 예. 그렇군요. 자, 굉장히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느낌을 갖게 되는데 그중 영농 경력 5년 이상이라는 항목이 네. 이게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정말 5년을 얘들 이제 막 처음 가서 시작을 해. 그래서 씨를 하나 뿌렸어. 그렇죠. 뭐 요것부터 시작이 되는 건지 네. 아니면 어느 정도 뭐 작물을 시장에 갖다 팔 수 있는 정도가 5년인 건지 이 5년이라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은 이제 그 농어촌공사에서 영농 경력에 대한 증빙 서류를 요구해요. 그렇죠. 그래서 농지 원부를 만든 사람들 음. 거기에 다 증명이 되거든요. 네네. 언제부터 농업을 시작했는지, 농지연부라든지 또는 경영체 등록을 했다든지 이런 것들은 서류로 확인이 됩니다. 공식적인 서류가 있어야 되는군요. 네, 이런 것들로 확인이 되는 거죠. 네네네. 과거에는 그런 것들도 입증 서류 인정을 해주기도 했거든요. 뭐 비료 영수증이라든지 야, 그렇죠, 이장님 그렇죠. 영농 확인서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도 해주긴 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서류로 증명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럼요. 조금 이제 조작이 비리가 좀, 가능하죠. 그런 네. 것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까다로워졌고요. 사실 가장 명확한 거는 이런 공식 기관을 통해서 발급받는 서류로 증명을 하는 게 제일 좋죠. 자, 그렇다면 박재민이 네. 60세가 딱 됐어요. 이제 네. 5년 동안 미리 준비해가지고 자격들을 다 갖췄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자료를 냈어요. 네. 얼마가 나옵니까? 자, 그게 이제 제일 궁금하신데 네네. 이게 이제 그 농지에 대한 가격 기준을 두 가지 중 하나로 선택해요. 네. 하나는 공시지가로 선택하거나 네. 하나는 농어촌공사에서 감정한 감정가의 감정가로. 90%중 신청자가 선택하는 거예요. 높은 금액을 신청하면 돼요. 네, 선택하면 네. 되죠. 네. 공시지가가 높으면 공시가 금액으로 선택하고 네. 감정가 90%가 높으면 이걸 선택하면 돼요. 음.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공시지가가 1억인 농지를 담보로 만 60세 농업인이 선택을 했을 때 네. 연금을 수급받으시는 방식이 6가지가 있어요.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종신형 정액제가 있거든요. 네. 연금 신청해서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는 거예요. 아하. 이게 주택연금의 전형적인 방식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받게 되면 공시지가 1억인 농지를 60세가 신청하게 되면 매월 약 30만 원 정도 받아요. 어때요? 30만 원 조금 아쉽죠. 예. 별로죠. 아쉽습니다. 내 이거- 땅을 나라에 귀속을 시켰는데 30만 원 이게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소유권이 소유권은 넘어가는 건 나한테 아니죠. 있는데 그렇죠. 그 농어촌공사에다가 근저당을 잡아주는 거라서 그렇죠. 사실은 이게 대출 상품인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래서 네. 이제 거기서 연금을 받는 방식인데 이게 30년 동안 받으면 받는 금액이 총 네. 약 한 1억 한 2, 3천만 원 됩니다. 30년 동안. 네. 그러면 60세부터 90세까지 공시가 1억짜리면 사실 시세는 2, 3억 되거든요. 네. 2, 3억짜리 농지를 아. 30년 동안 공시지가 수준으로 야금야금 사실은 빼먹은 것밖에 안 돼요. 그렇죠. 좀 아쉽죠. 그래서 신청을 안 하는 겁니다. 안 하시는구나. 2011년도에 도입된 제도가 신청자가 1년에 1000명도 안 됐어요. 별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란 그래서 말이죠. 인기가 조금 약했군요. 그런데 2019년도에 네. 농지연금 판도가 뒤집어집니다. 물건 한번 직접 보면서 제가 직접 보여드릴게요.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지금 진행 중인 물건을 제가 예를 뽑아본 겁니다. 네, 이게 네. 실제 농지연금으로 받아들여질지 실제 그 금액을 받을지는 네.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을 통해서 그쪽에서 승인이 돼야 되는 건데 네. 그냥 간단하게 이 물건의 공시가만으로 계산을 해볼게요. 좋습니다. 성남 2022 타경 62173이라는 경매 물건인데 분당에 있는 답입니다. 농지는 이제 전답과수원을 말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전답과수원이죠. 그래서 이제 답이 농지에 해당이 되고 네. 토지는 1167평이에요. 와, 네. 꽤 크죠? 네. 그리고 감정 가격이 약 20억. 음흠. 그런데 현재 최저가가 4억 8천이에요. 오. 많이 떨어졌죠? 네. 예. 자, 이거를 만약에 연금을 신청하게 된다. 그걸 한번 시연을 해드릴 건데 네. 일단은
농어촌공사에다가 이거를 신청할 때 감정을 받게 됐을 때 90%로도 뽑아봐야 되지만 그렇죠. 그거 우리가 지금 시연해 볼 수는 없잖아요. 네. 공시지가로 한번 볼게요. 네. 자, 공시지가가 면적이 3,022제곱미터고 네.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46만 4,400원이에요. 네. 제곱미터당 공시지가가 46만 4,000원이면 농지치고는 어떤 것 같아요? 높은 것 같아요. 비싼 것 같은. 엄청 높은 겁니다. 아, 그렇죠. 강원도나 경상도, 전라도 가잖아요. 아우, 몇만 원. 제곱미터당 네. 5,000원짜리, 1,000원짜리도 있어요. 아, 그렇죠. 그렇죠. 아, 제가 아는 지인이 네, 그렇게 그런 땅 농사를 있어요? 짓고 계세요. 네. 그런 땅은 얼마 못 받아요. 아, 그렇구나. 면적이 막 몇만 평 몇만 돼도 평 돼야죠. 몇백 안 나와요. 아, 그렇구나. 근데 요런 땅 특징이 뭐냐면 제곱미터당 공시지가 높기 때문에 작은 면적을 영농을 하더라도 많은 정금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이거를 면적에다가 제곱미터를 곱하면 약 12억 나오거든요. 네네. 공시지가가. 네. 이거를 검색창에다가 농지연금이라고 검색하시면 네. 이 포털 사이트 들어와서 시뮬레이션을 돌려볼 수 있어요. 네, 네. 한번 해볼게요, 직접. 네, 네, 자, 네. 만 60세인 부부가 재밌겠다. 자, 공시지가 자, 12억을 연금 하게 되면 얼마 받을 수 있는지 볼게요. 들고 있어. 자, 보시면 종신형 정액제 월 300만 원 나옵니다. 우와. 4억 8천에 낙찰 받는데 네. 300 나와요. 와. 어때요? 이거 평생. 그러면 300이면 1년이면 3,600이죠? 그렇죠. 10년이면 3억 6천이죠? 네. 30년 받으면 대충 한 10억 10억 정도 받는단 네, 말이에요. 네. 내가 4억 8천에 낙찰 받은 게 2배 받는 거죠? 야, 이게 그렇구나.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아, 또 있어요? 아, 더 이게- 돈을 받을 수 있는. 자, 이게 공시지가가 12억이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둘이 필지를 분할해서 어. 각자 신청하는 겁니다. 그래요? 네. 6억씩. 네. 그러면 얼마를 받느냐? 아, 그렇게 하면 또 달라져요? 자, 6억으로다가 신청하게 되면 200만 원이 나와요. 한 사람이 200 받아요. 아까부터. 그 나머지 한 사람도 200 받죠. 네. 그래서 400을 받는 거예요. 토탈해서. 아까는 혼자서 300이었잖아요. 네, 왜냐? 이 농지연금의 지급 최고 한도가 월 300이에요. 아, 그래서 그런 거구나. 공시가가 아무리 높더라도 300 초과해서 지급은 안 됩니다. 야. 그러면 4억 8천에 낙찰받아서 네. 200만 원씩 두 명이 받으면 토탈 400을 받는 거니까 네. 엄청난 거죠. 그러네. 1년에 4,800만 원.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에요. 연금을 이거 너무 사행성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걸 제가 5년 전에 제 유튜브에 올렸다가 저보고 사기치냐고 그런 댓글이 많이 달렸었어요. 아니, 이거 이거 잘못하면 이 코너 네. 이름 이제 막 지었는데 저희 코너 내릴 수도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네. 수시 인출형이라고 있어요. 네. 수시 인출형은 그 연금 수급자가 사망할 때까지 받을 수 있는 총액을 계산해서 그렇죠. 여기에 최대 30%를 네. 미리 목돈으로 출금할 수 있어요. 네, 네. 보시면 1억 약 5천을 출금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지금 전체 받는 6억을 돈의- 신청했을 때 네, 네. 한 사람이 30%인 거죠. 그리고 매월 150만 원을 받아요. 네. 그러면 두 사람이 신청해서 수시 인출형 가게 되면 총 3억을 인출받죠. 어허. 그러면 4억 8천에 낙찰 받고 3억을 인출했으니까 들어간 돈은 얼마예요? 약 2억이죠. 네. 2억밖에 안 들어간 거죠. 네, 네. 각자 1억씩 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한 사람당 150만 원씩 나온다는 거예요. 낙찰을 잘 네. 이용해서 네, 그 실제로 기농을 해서 그렇죠. 농사를 지으면서 네. 필지 분할해서 네, 하면 각자 신청하는 거죠. 요건 되는 두 사람이. 거의 자급자족 되겠는데 이게 그냥 네, 이 경작을 한 다음에 농작물들을 시장에 팔 거 없이 그냥 내가 네. 먹고 뭐 그래도 되죠. 연금 나오고 맞아요. 이렇게 그리고 이제 연금을 수급받으면서 반드시 작용할 필요는 없어요. 위탁 영농으로 해도 되거든요. 위탁을 해도 되는구나. 네, 그러면 이제 위탁 영농으로 농지를 운영을 하면서 그렇죠. 한 달에 400씩 받아가지고 뭐 부부가 해도 돼요. 그래서 두 분이 400만 원 가지고 해외여행 다니시면서 골프 치면 되는 거죠. 야, 잠깐만. 아니, 이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게 어떤 불법이나 편법이 아니고 법이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네. 법을 몰랐기 때문에 몰랐던 내용이지. 사실 법을 네, 안다면 네. 이게 가능하구나.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제 정부의 고민도 이 도심 과밀화 현상. 네. 결국은 이제 귀농과 기촌이 어느 정도는 이 나라에서 좀
노후를 보장을 해줘야 네. 사실은 국민들께서도 이제 계속해서 그런 지역에도 관심을 갖고 예. 거기도 이제 인구 소멸을 막을 수 네.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좋은 제도가 나오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 아마도 이 영상이 나가면 또 많은 분들이 아 그래 이제 은퇴도 얼마 안 남았는데 한번 플랜 잡아보고 이렇게 하면 가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 귀촌 귀농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쨌거나 전답 과수원 경매 혹은 공매 매물을 좀 바라볼 때 어떻게 낙찰을 할 때 좀 농지 같은 경우는 특히나 어떤 부분을 주의해서 봐야 될까요? 농지는 농취증이라는 네. 게 필요해요. 네. 농지 취득 자격 증명. 아하. 네, 이런 게 필요하거든요. 네. 매매의 경우에는 농지를 취득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할 때 요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관할 소지지 읍면사무소에서 발급받아다가 네. 제출하는 거라서 제출해야 되는구나. 여유가 있어요. 네. 근데 경매는 아. 농지를 낙찰 받으시면 그 순간. 일주일 안에 그 순간부터 농지 일주일 안에.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받아서 법원에 제출해야 돼요. 근데 이게 농지법이 개정이 돼서 일반 농지의 경우에는 그래도 7일 이내에 발급이 돼요. 네. 그래서 낙찰받자마자 농취증을 신청하면 발급을 받아서 법원에서 제출할 수 있죠. 네. 근데 농지 심의 대상이 있어요. 농지법에 새로 개정된 사항에 따르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농지라든지 네. 3인 이상이 농지를 취득한다든지 등 투기 우려가 있는 이런 농지의 경우에는 농취증을 이 사람한테 발급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를 심사가 들어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까다롭게 발급을 해주고 있어요. 네. 근데 요 기간이 14일이 걸려요. 안 되겠네 그러면. 그래서 이런 네. 경우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그 관할 읍면 사무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대체적으로는 경매권의 경우에는 낙찰받기 전에 네. 미리 신청을 해놓으면 어. 발급을 해줍니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입찰하기 전에. 네. 그래서 심의 대상인 경우에는 입찰하기 전에 미리 발급을 받고 낙찰 받는 방식으로 가는 게 좋겠죠. 네. 이런 이제 농취증 발급 여부. 만약에 낙찰받고 일주일 안에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법원에 제출하지 못하게 되면 매각이 불허가 되고 입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요. 네. 보증금 날리는 거예요. 그렇구나. 네, 요걸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공부를 좀 잘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서류를 구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농지연금 이제 뭘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았고 언제 준비해야 되는지도 알겠는데 그래도 이런 분들이 특히나 관심을 가지면 좋다. 공부를 해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라고 추천을 좀 해주신다면요. 일단은 이제 요 농지연금이 이렇게 급격하게 신청자 수가 늘어나고 공시지가 8억에서 300을 받는다든지 그 공시지가 5억에서 400을 받는다든지 이렇게 받게 되면은 네. 일반 매매로 취득한 농지 소유주들하고 약간 대비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솔직하게 약간 배도 아플 수도 있고. 그러면 그래서 이 민원이 많이 제기가 됐어요 그동안. 그러겠어. 옆 땅에서. 네, 그래서 그러겠어요. 현재 농어촌공사에서 경매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지금 제한을 두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런 특별한 제한은 없지만 네. 향후에 그런 제한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네. 만약에 이 영상 보고 농지연금을 신청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농어촌공사 통해서 경매로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연금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되고요. 네. 요 좀 주의하셔야 되고 네. 하나는 어쨌든 이게 이제 농업을 종사하는 그 농업인들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죠. 일단은 영농 경력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좀 학습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정부에서 농어촌 그 지원 센터라고 있어요. 그 양재 시민의 숲 거기 가시면 양재 AT 센터 있거든요. 네. 무료로 영농 교육도 해주고 있습니다. 오. 그래서 기농기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네네. 이런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농업과 관련된 무료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시스템을 통해서 공부를 충분히 하시고 이게 영농의 뜻이 있는 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직장 다니면서 뭐 이렇게 투자 목적으로 막 하시려고 하면 안 그렇게 되죠. 하면 안 돼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영농의 뜻이 있는 분들이 충분히 영농에 대해서 학습을 하시고 그리고 농지연금에 대한 절차 다시 한번 체크하시고 진행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야, 참 우리가 법을 잘 알고 네. 정책과 제도를 잘만 활용한다면 나에게 딱 맞는 무언가를 네.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시야가 넓어지는 시간이었던 것 네. 같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좀 좋은 얘기 들려주실 거죠? 우리 재민 씨께서는 아직 60세 되시려면 아직 멀었죠. 저는 슬슬 보이기는 시작했어요. 저도 이제 네. 뭐 우리 한국 나이로 42살이니까 네. 이제 슬슬 저기쯤인가 이런 건 있습니다. 네, 어쨌든 만 55세부터 네네. 만약에 경매로 그때까지도 연금이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면 음. 만 55세부터 준비하시는 것을 네네. 한번
기억을 해두세요. 알겠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박철호 원장님의 바지가락을 쫙 붙들고 앞으로 십몇 년을 버텨서 한번 좋은 이야기를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